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학교 다니랴 또 학원 다니랴 요즘은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바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런 아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성원 선생님은 어떤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소아사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아사춘기요? 예,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무기력해지거나 네.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똘똘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 나 안 할래, 짜증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소아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도 소아사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수학을 만나면 갑자기 그 불안해지면서 짜증나고.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네. 제가 그때 8번이었는데 8일이면 8번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날 해당되는 날짜의 번호가 되면 앞에 나가서 칠판에서 풀어야 네. 되는데 못 푸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수학 문제만 만나면 날짜를 확인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네.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안쓰럽네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수학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날짜 아니 근데 정말 소아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싫어하는 과목인 수학을 딱 만나게 될 때 더욱더 짜증내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유아 때는 유치원이라는 좋은 환경에 있다가 학교는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공부까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 소아사춘기라는 말에 딱 맞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울해하고 창밖을 본다든지 엄마를 찾다가 정말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용변을 끝까지 학교에서 보지 않고 참다가 이제 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른 애들을 공격하고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압박감이나 이런 불안감이 지나치면 뭐 짜증에서 그치지 않고 뭐 ADHD나 아유, 예, 네. 뭐 폭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이제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사실 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어디 좀 아프진 않은지 뭐 학교 생활에 지장은 없는지 뭐 알 수 없을 테니까 또 자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네. 담임선생님과 간혹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좀 면밀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식학생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초식 학생은 예, 또 뭐예요? 초식학생. 그거는 그 부모가 자기를 다 챙겨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 준비물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고. 엄마가 다 챙겨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교우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창의력도 많이 떨어지죠. 네. 저는 보니까 약간 육식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식 학생이 정반대라는 얘기죠. 아, 네네. 너무 챙겨줘서 불안한 거잖아요, 애들이. 저는 어머니가 너무 챙겨주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아, 불안하기도 했어요? 친자식이 맞는지. 아. 너무 안 챙겨주니까. 육식 학생. 육식 학생. 네. 저도 육식 학생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사실 그런 신조어들이 나온 거는 이제 부모님 탓도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입학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더 긴장하고 예민해져서 네.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너 학교 가면 선생님 엄청 무섭다. 안 무섭거든요. 친절하거든요. 네. 근데 막 무섭다고 겁을 주고 잘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퇴근하고 준비물도 다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더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런 신조어까지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김희진 선생님 말씀처럼 결국 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만들어준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밝고 명랑한 우리 아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조어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조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오, 정말요? 네, 기대돼요. 문 한번 띄워주세요. 수, 수많은 아이들의 다, 다양성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학.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아니, 진짜 큰 웃음 줘서 오랜만이네요. 고맙고요. 네. 확실히. 아니, 오래간만이죠, 이거. 진짜 다양한 수학 고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수다학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수학 고민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수다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useful,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공부 소리, 이건 영어 아닌가요? relax,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집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care, 방 안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대하고 공부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네요, 집이. 네.
아니 그래도 수학을 찍는데 수학 공부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3릉 초등학교 3학년 4반 김정엽입니다. Your nose.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다시 영어 공부 삼매경에 빠진 정엽이. To play with 사실 me. 정엽이가 이토록 영어 공부에 열심인 이유는 바로 국제중학교 입학을 꿈꾸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저나 정엽이가 국제중학교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도 맛있대요. 그리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고 하고 영어도 많이 써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영어도 많이 배울 것 같아서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큰 정엽이 정말 기특한데요. 게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 독서왕이래요. 동화부터 과학책까지 모두 섭렵할 정도로 책사랑이 남다르다는데요. 도대체 정엽이네 고민은 무엇일까요? 정엽이가 방학 중에 좀 수학 선행을 했는데 웬만한 문제는 좀 잘 풀고 있고 문제들도 좀 충분히 했는데 이제 학교 수학을 좀 재미없다고 하고 시시하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학을 더 가르쳐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요. 또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국제중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엽이에게 수학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라 더욱더 고민이 된다는 엄마. 지금 너가 나누기로 해서 12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엄마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네요. 어머님 아주 찬찬히 잘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합이라고 했어. 합은 몇인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정엽이. 방학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우면 진짜 좀 시시해요. 시시하다. 아니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걸 하는 건 시시한 게 맞는 네. 거예요. 근데, 근데 시시한 게 모를 때도 시시하단 말을 써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시시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막상 따지고 들면 잘 깊이 몰라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고서 시시하다고 하면은 그치. 정상이고요. 네네. 100점도 아닌데 시시하다고 하면 문제가 큰 있는 거죠. 네. 자, 어느 정도 실력인지 진짜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정엽아, 네? 책 읽고 있어? 네. 그래.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5교시 때 동시도 했고 6교시 때는 색칠하기도 했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정엽이 평소에도 대화가 많은 편이래요. 규민이는 특히 잘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엄마 좀 자자 그만 얘기해라 막 그러거든요. 엄마 나 학교 생활 얘기해 줄까? 막 이러면서 밤에 막 그래요 누워서. 네. 아이가 말하는 걸 좋아하나 네. 봐요. 그래서 아이가 피곤해 보였구나. 근데 저렇게 부모님하고 대화가 많다는 건 정말 좋은 사인이잖아요. 너무 아니죠. 좋죠.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라고요, 선생님? 엄마가 잠을 못 잘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대화는 주고받아서 즐거워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적도 있다라고 아, 네. 간 적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고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도 그렇게 대화를 자주 하는 것에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잘해주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점수가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몰라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야, 네, 그래, 뭐 기억 안 몰라, 나. 뭐 이러면 그냥을 제일 많이 하죠. 그냥. 제일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독서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정엽이 역시나 또다시 독서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그나저나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언제쯤 시작하는 걸까요? 정엽아, 너 시험에서 숙제 있지? 이제 그만 보고 숙제하자. 알았어.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푸셔야 돼. 꽂아놓고. 좀 더 읽겠다고 떼쓸 법도 한데 바로 책을 덮는 정엽이. 엄마 말을 정말 잘 듣나 봐요. 이거 숙제해. 알았지? 일기부터 해. 이거 보면서. 알았지? 사고력 수학학원에 다니는 정엽이. 평소에도 숙제 외에 수학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학원 숙제만큼은 열심히 한다네요. 그 이유는 바로 학원 숙제가 사고력 수학 문제이기 때문. 글씨도 깔끔하네요. 네, 글씨 그러네요. 너무 잘 어휴. 쓰네요. 정말 잘 쓰는 편인데요. 사고력 수학을 유독 좋아하는 정엽이.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창의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게임도 좀 많이 하고요. 추리도 많이 하고 재밌어요. 정엽아, 이거는 정엽이가 뭐가 잘 못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몰라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정엽이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 알 수가 있대. 한번 해볼래? 오, 이런 그렇네, 진짜. 예. 방금 전에 틀렸네요. 정엽이가 좋아하는 사고력 문제가 아니라서일까요? 나름 열심히 풀어보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나 봅니다.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하품을 하고 마네요. 급기야 풀기 중단 사태까지 한눈에 봐도 흥미가 없는 모습인데요. 아까 그 창의력 수학하고 풀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다르죠. 네. 좀 지루해하고 있는 것 살짝 같아요. 지루해하고 하품도 하고 좀 이렇게 속도가 빨리 안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다 했어. 뭐가 틀렸나 봐줄게. 생각보다 빨리 문제를 푼 정엽이 아무래도 점수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왜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왜? 그냥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풀어야지. 하기 싫어? 어려워 보였어. 그냥 싫어. 읽어봐. 하도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안 해? 싫어. 그냥 하기 싫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하고 안 좋아하는 부분하고 글씨 차이도 심하죠. 아까 한글은 정말 잘 썼거든요. 네. 그에 반해 숫자는 조금 다르죠? 쉬운 문제도 틀리고 손도 대지 않고 넘겨버리기까지. 이쯤 되니 엄마가 정말 걱정할 만하네요. 엄마는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이미 한계인지 더 이상 풀지 않으려는 정엽이. 저런 상황에선 어머니가 자세부터 교정시키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얘를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제가 정엽이 시간표를 이렇게 짜봤거든요. 일주일 시간표를. 저 나름대로 짜봤는데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수학이 좀 약하면 저녁 시간에는 수학 연습, 연산 연습이라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시키는 하고 있는 게 건 뭐 쉽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쵸. 저 정도면은 네. 지금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라고 하면 인지 능력이 발달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영수도 다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쵸. 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 후도 다 듣고 있고요. 태권도도 매일 다녀서 운동도 하고 있고 대신 그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아까 김색 선생님 말씀처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녁 시간이 붕 떠서 그것만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수학을 다질 수 있는 30분 아니면 뭐 1시간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긴 시간 새로운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그쵸. 시간 동안 복습을 해야죠. 짜투리로 뭔가를 좀 네, 해주라는 아마 말씀이시죠. 숙제가 꽤 있는지 숙제와 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이라도 수학을 좀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상위권이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내용이 어려워지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잃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이고 실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김정엽 어린이를 함께 만나봤어요. 일단 자신은 국제중학교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는 아주 똘똘한 어린이였는데요. 방학 중에 수학과 관련된 선행을 다 해버려서 그런지 일단 학교 수학이 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시시하다는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민성원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수학은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없는 것도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국제중학교 간다고 그러면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네. 영어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중학교 다니는 애들의 제일 고민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어는 못하면 아예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고 성적은 수학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잘해야 되고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과제물이나 그다음에 집단으로 하는 그런 수행평가 같은 게 네. 많아서 내가 딴 애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면 특히 수학 실력이 떨어지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더욱 수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한결같이 상냥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평정심을 딱 유지하면서 예, 차분하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카메라 앞이라도 사실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의식한 게 아니라 진짜 몸에 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점이 돋보였고 네.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데 국제중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6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 기록부 기록입니다. 아, 그러다 그래요? 보면 네. 이제 수학을 비롯한 모든 교과 성적이 다 우수해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수학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하니까 학교 공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수학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스스로 지금처럼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정엽이가 이제 그 국제중학교 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 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음식이 맛있고 네. 부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없구나. 내가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라도 먹고 맛있는 싶어서 음식을 먹고 저 학교를 싶다? 가야겠다라는 강한 그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정말 급식의 질도 중요하긴 해요. 네네.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 정엽이 말 속에서 학교 수업을 시시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학교 수업을 시시하다고 말할 만한, 무시할 만한 학교 수학을 그런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그래서 모든 학문이 이게 다 기초가 중요한데 이 기초적인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도 매우 좋은 그렇죠. 역할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푼 걸 아까 살짝 보니까 그 아주 가벼운 문제였거든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는 어느 것입니까? 될 수 없는 것. 네네.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3, 4, 5, 6 중에 하나의 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8이 이렇게 딱 8이죠. 눈에 잘 네. 보이는데 요거를 못 쓰고 6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에 잘 띄었던 아까 곱셈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지적하셨던. 바로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 했는데 31과 20을 골라서 곱해주면 620이 되는데 610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실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얘가 흥미가 없다는 건 확실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글씨도 한글은 정말 예쁘게 썼는데 네. 글씨부터 삐뚤어지고 하기 싫으니까 계산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니까 할 줄 아는 것도 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선행으로 인해서 뭔가 그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또 선생님들께서 좀 의외의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사실 걱정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정엽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현재 어떤 위치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언어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네. 동작성은 한 평균 정도. 그다음에 단기 기억력도 평균 상. 근데 처리 속도는 평균보다 좀 낮죠. 평균 수준이지만. 그래서 강점은 토막자기 공통성 어휘, 즉 공간지각력 좋고요. 어휘력 좋고 그다음에 추론 능력 좋은데요. 특이한 약점이 있어요. 네. 기호쓰기라고 시각 집중력이 약하고요. 연산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약점하고 강점을 봤을 때 극명하게 이 아이가 왜 연산을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언어성하고 동작성이 지금 약 24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큰 차이를 좀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두뇌가 약간 좀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한쪽은 굉장히 잘하는데 한쪽은 못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굉장히 잘하는 애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을 보면 저것도 못하나? 그래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이 아이의 정체성이 좀 궁금해지는 거죠.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그리고 그 수학 그 능력을 봤더니 네. 후행은 93%로 매우 우수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현행이 30% 밖에 안 돼서 전체는 한 61%인데요. 여기서 보면 계산력의 정답이 0%인데 이게 못하는 거였을까 안 하는 거였을까?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다는 얘기는 지속해서 그걸 했을 때 흥미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못하는 거죠. 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연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이 좀 더 어려운 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현행이라는 부분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한 그렇죠. 선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시하다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이 좀 이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신 게 정확한 걱정이셨던 것 같고요. 일단 수학 테스트 결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셨죠, 선생님? 예. 후행 아까 높은 수치 나왔잖아요. 20개 문제 중에 18개를 맞았습니다. 네. 이거 매우 잘했고요. 후행 학습 비교적 매우 잘 되어 있고 현행은 근데 그에 반해서 20문제 중에 6.5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초 실력에 약간 혹은 흥미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많이 못 풀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거의 다 풀었는데 틀린 감점을 당한 네. 문제들이 있었어요. 7번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나눗셈의 검산식입니다. 이 검산식을 보고 처음 나눗셈식의 목과 나머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했어요. 목과 나머지도 잘 네모칸이 잘 썼는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목과 나머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어놓고 4 네. 더하기 5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모 표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네. 또 그런 비슷한 실수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번에서도 81 나누기 3하면 27이고 48 나누기 6 하면 8 해서 잘 계산을 해놨습니다. 27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27 빼기 8 요걸 안 했어요. 그래서 19를 네네. 구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현행 학습에 대한 보충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산 뭐 보충 학습지든지 뭐 학원이든지 네.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문제는 약간 좀 지루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못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 승부욕을 좀 자극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관련 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산을 좀 더 연습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하품하죠. 뭐 의자 뒤로 뺐다 했다 뭐 이렇게 또 흔들흔들 네. 하고 있죠. 결국은 막 동그라미 그리죠. 나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채점할 때 보니까 일단은 안 푼 문제도 있었고요. 맨 마지막 문제는 아예 도전도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엄마 나 다 했어 하고 부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엽이 같은 경우는 선행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선행을 하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맛만 미리 봐가지고 실력은 제대로 늘지 않고 나는 저거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시시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행의 제일 나쁜 효과, 흥미만 떨어뜨리는 네. 효과만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엽이가 머리가 좋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저 문제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실제로 써서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그리고 몇 번 해봤는데 연산에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방법을 아는데 결정적인 답에서 자꾸 틀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기도 싫고 근데 나는 이 문제 알아. 어떻게 하는지는 알거든. 그러니까 시시하기 싫어.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행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집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풀 때 그 풀이 과정을 아이가 글씨도 잘 쓰잖아요. 꾹꾹 눌러서 하나하나 귀찮고 꼼꼼하게, 시시해도 네. 쓰는 버릇.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얘 실수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는 거 막 너무 행복해 하면서 하는 애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애가 지겨워.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충분히 지겨워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조금 재미있게 좀 공부를 하면 좀 연산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 국제 중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이 국제에 대한 감각도 키울 겸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인구수 더하기 뭐 땅 면적 더하기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는 거 다 도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라에 어려워질 대한 것 감각도 같아요. 키우고. 네?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단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커서 그럼 저기 만다리 빼고 그 앞에 것만 갖고 해서 네네. 하면은 좀 국제적인 감각도 키우고 상식도 많아지고 연산도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연산이 어려운 거는 연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도 빨리 못 하니까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재밌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연산은 애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재밌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해야 해요. 네. 다만 너무 양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연산에서 얘기하지만 하루에 10분, 길어야 20분 이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연산은 실력이 좋아지지 않고 연산 실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수학 잘하는 거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아까 보면 사고력 수학은 굉장히 열심히 풀었단 말이죠. 학교 수학을 이렇게 좀
지겨워하는 이 부분을 사고력 수학하고 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고력 수학은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추리하고 탐구하고 뭔가를 찾아내고 이제 수학 같은 느낌이 덜 들거든요. 네. 탐정놀이 같은데 이게 이 학교 과정 수학은 정말 문제 풀어라 하는 것처럼 수학으로 확 다가와서 아이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시간표를 보니까 저녁 시간이 거의 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엽이는 매일 1시간씩 수학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분 정도는 그 수학 초등학교 3학년 그 영상 있죠. 학습 영상을 보도록 하고 그 영상의 개수가 매일 볼 수 있을 만큼 개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 초등학교 수준은. 그러니까 영상이 있는 날은 영상을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산을 20분 정도 푸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집을 20분 풀고 나머지 20분은 이렇게 사고력, 창의력 수학을 해서 재미있는 퀴즈 문제를 풀면서 재미를 다지도록 해서 1시간 정도는 꼭 수학에 네. 지금 해야 실력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그 사고력 학교 수학 문제집을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학교 수학 문제를 사고력 수학 문제로 바꾸시고 그건 괜찮네요. 한 줄 넣어가지고 하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이가 어려워요. 학교에서 배운 이렇게 좀 약간 재미없는 흥미를 잃을 법한 그런 수학 문제를 내 나름대로 사고력 네. 수학으로 네. 만드는 거예요. 천재인 괜찮았어요? 거예요? 괜찮은 방법 투자해 같은데요? 주세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너무 괜찮은 것 같은 선생님 어떠세요? 뭐 괜찮은 것도 같고요. 정엽이가 독서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 능력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만 시키다 보면 수학이 또 얼마나 싫어지겠어요.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사고력 수학을 유지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자기가 독서를 좋아하는 수학 동화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수학 일기도 써보고 그래서 자기가 사고력 문제도 내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은 흥미로 가져가는 거고 네. 하지만 연산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좀 더 시키고 이게 병렬적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이제 문제집 고르는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실력의 문제집을, 어떤 수준의 문제집을 고르는 게 맞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엄마가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집은 우선 문제수가 적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색감이 많고 쉬어가는 코너나 이야기들이 많은 얇은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아이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고요. 또 네. 정혁이가 사고력, 창의력 수학을 좋아하니까 스토리텔링형 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2권 정도를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머니께서 전적으로 아이의 공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단호하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흥미가 또 높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머니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재미없는 공부를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보다 차라리 정여봐 이만큼을 네가 분량을 공부하고 나면 엄마가 너랑 놀아줄게. 게임을 한다든지 뭐 진짜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흥미로운 뭐 요리를 한다든지 엄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놀이 활동을 하면서 대신 보상을 해줄 테니까 네가 이 부분은 공부를 해. 그리고 어디가 어려운지를 꼭 별표나 밑줄을 표시해서 엄마한테 알려줘. 정엽이가 필요한 부분만 엄마가 찾아서 도와주고 아니면 선생님들을 요청을 해서 네. 도와줄 수도 있어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원해서 그 부분만 도움을 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뭐 채점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고 더불어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하실 거라면 평소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을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계란 한 판이면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게 2,500원이었다면 하나의 가격은 뭐 250원이다.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든가. 뭐 조각 케이크 같은 경우 우리 한 4,000원짜리인데 6조각 돼 있다면 이러면은 각각 사면은 24,000원이지만 그 보통 2만 원에 판다면 네. 그래 한꺼번에 사면은 우리가 4,000원 정도를 이걸 낱개로 사는 것보다 이게 맞지만은 사육이 24니까 2만 원에 사면 좋겠지만 이거 다 먹을 수 없지 않니? 그러면서 그래 우리 3개만 살까? 2개만 살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일상생활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연산 실력이 좀 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산을 생활 속에서 포함시켜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 또 학교 성적은 잘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성적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걸 왜 하나 싶은 것 같은 그 기초 체력을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게 바탕이 돼야지만 언젠가는 사고력 수업도 풀고 심화학습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정엽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뭐 듭니다. 더 덧붙인다면 약간은 좀 엄하게 하실 때는 네. 수업 태도나 학습 태도나 이런 걸 바로잡아 줄 때는 약간 엄하게 하실 때는 또 엄하게 하셔야 그 태도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 들으셨죠? 때로는 엄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다는 선생님의 조언도 꼭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쏙쏙쏙 골라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죠. 네,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3학년 교과서를 준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쓰면서 푸는 것을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10분 연산입니다. 제가 연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연산을 강조하니까 어머니들께서 하루에 30분, 1시간씩 아이한테 여러 쪽의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요. 연산은 10분 동안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연습만 하면 충분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시간제기입니다. 연습을 하되 너무 늘어지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재어보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우리 이리 씨의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네, 뭔데요? 노래를 불러줘야 돼. 들어보자. 또 돌려가면서 불러야 됩니다. 이거. 맷돌 창법으로. 뭘까요?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왜요? 정엽이네, 진짜. 정엽이. 생각 많이 하셨네요. 이 가수 정엽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엽 씨 노래 중에서 Nothing Better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 이게 뜻이 이거더라고요. 너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유 대신에 네. 항상 유 대신에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수학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내 꿈을 위해서는 수학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네. 원하는 중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 정엽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오늘 선생님들이 기본 놓치지 말라고 하셨죠? 수학 시간에도 학교 시간에도 눈 반짝반짝 집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또 준비를 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접니다. 네. 오. 어떤 내용이에요, 선생님? 제목이 365.242입니다. 뭘까요, 이게? 역시 항상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데요? 그 240센터 전화번호잖아요. 242. 365일 24. 242. 된다. 242. 그죠? 아닙니다. 365일 2424. 약간 247센터 같아요. 뭐 242였으면 242거든요. 242. 과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학을 좀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소재를 찾았는데 오늘 이번 시간은 달력입니다. 오, 달력. 예. 달력과 관련되어 있는 수학 이야기. 예. 모든 분들이 그냥 달력은 늘 그냥 달력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시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청해 들을까요? 고대로부터 달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생존과 직결돼 있으니까요.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기르고 할 때 뭐 언제 비가 오는지, 계절이 언제 바뀌는지
강은 언제 범람하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됐습니다. 따라서 달력은 정말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1년은 며칠인가 이런 걸 계산을 했었습니다. 뭘 보고 했을까요? 예, 바로 별자리입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한 해가 대략 360일 정도 되는 것을 그대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점점 관측 기술이 점점 좋아져서 정밀해졌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그 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65.242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지구의 공전 주기입니다. 바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5.2421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365.25 이렇게 이 정도 꽤 정밀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때도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 정도로 정확한 이 달력, 역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위정자, 정치가가 이 역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대략 따져봐도 365.25라고 한다면 1년을 이렇게 4분의 1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윤일이라는 개념이 이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65, 365, 365 하고 이제 네 번째 되는 해 366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바로 1461일이 4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이 달력이 초창기에는요. 홀수는 31일, 짝수달에는 30일, 그리고 2월만 29일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율리우스가 자기 생일을 기념한 걸로 해서 그땐 7월이 줄라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줄라이로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정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8월에 자기 생일이 8월에 있어서 8월을 31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쪽 거서 하루를 가져오고 2월에서 하루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7, 8, 9가 30일, 31일,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1일 세 번이 되니까 이건 좀 보기 안 좋구나. 그래서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즉 31일을 30일로? 여기로 30일로 바꿔버리고 30일을 30일로 즉 10월을 31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달의 날수와 똑같아졌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달 외울 때 큰 달 작은 달 할 때 이 손 위에서 1, 2, 3, 4, 5, 6, 7, 8 맞아요. 그죠?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이 31일의 달을 외우게 되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도 이게 30일인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일이 있는 달이 날짜가 더 적은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버린 거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니까 이걸 바꾸진 않았던 거고요. 자, 그럼 문제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공전 주기는 365.242예요. 그러면 차이가 생기거든요. 0.0078. 약 11분 14초가 차이가 납니다. 별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1년, 2년 이건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문제점이 생겼는데 언제 문제점이 생겼냐면 이제 천 몇 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활절을 결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춘분 이후 보름이 지난 첫 일요일이 부활절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어디예요?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기준이에요. 춘분 기준. 춘분이 뭐냐면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때거든요. 그러면은 춘분 이후 보름이 지난 첫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춘분이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 이 부활절이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분이 이게 이상이 생겼어요. 언제 이상이 생겼냐면 325년 3월 21일에 이 춘분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3월 21일이라고. 근데 16세기 후반에는 이 춘분이 3월 11일이 돼 버려요. 그 0.0078 때문에. 계속 쌓여서. 한 300년, 12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걸 곱해 보면 이래요. 0.0078 곱하기 1300이 10.14. 열흘 정도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 열흘을
보세요.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열흘을 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3월 21일이 되도록 열흘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 그레고리력이라는 새로운 달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율리우스력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력,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0.0078이 400년이 지나면 이게 3일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4의 배수인 연에는 윤연을 하는 거죠. 윤일을 놓는 거죠. 그리고 100의 배수인 날은 평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4일이 생기겠죠. 4의 배수는 400년 동안 100번 있어요. 그런데 100의 배수는 평년으로 하면은 4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년으로 하는 거예요.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인 경우에는 400의 배수는 윤년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4일을 빼주고 다시 1일 더해서 400년 동안 97회의 윤년이 있고 303회의 평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400으로 나눠주면 365.2425라고 해서 예전 율리우스력보다 좀 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그 공전주기하고의 차이가 0.0003 해서 10,000년이 지나야 3일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네. 우리 생활에서 쌓이는 달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와. 진짜 이 달력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게, 또 수학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이 그레고리? 대단한 남자네요. 열흘을 그냥 전 세계의 열흘을 그냥 확. 와. 저는 그 그레고리가 네. 이 달력 이렇게 하신 분인지 모르고 그냥 사채업자인 줄 알았어요. 고리업자,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근데 좀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제가 네.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최초에 나왔던 게 율리우스력이 나왔고 네. 그걸 좀 쓰다 보니까 좀 오차가 생겨가지고 다시 새롭게 나온 게 그레고리력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더 정밀한 달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차가 생겨서 네. 날짜가 바뀌니까 이걸 넣었다가 뺐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0.242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예,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네. 다시 또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4의 배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오차가 생기니까 다시 또 뭐 100의 배수에서는 어떻게, 또 400의 배수는 어떻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달력은 수학 그 자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달력의 규칙이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달력을 건드렸냐면 그들이 달력이나 법률이나 언어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들이 그 규칙을 만드는 거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달력 규칙은 굉장히 재미있는 규칙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달력을 가지고 보면 달력이 그 세로줄 사이의 간격이 7이잖아요. 네. 그래서 7의 배수도 가지고 놀고 숫자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놀고, 이런 이야기들을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 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작은 숫자를 특히 소수점 계산할 때 되게 억울해 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0점 뭐 이걸 해야 억울해요? 되며 뭐 이만큼을 왜 하며 막 항의를 받고 막 그래요. 되게 울분 서툴면서 하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가 전체 지구 그렇죠. 돌아가는 거를 바꾼다. 네. 이런 숫자가 뭉치니까 정말 거대한 숫자가 되지 않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달력 보면은 그냥 연휴가 며칠인가 뭐 이런 것만 그렇죠. 살펴보고 네. 다 똑같아요. 네. 살다 보면.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세희 선생님 덕분에 달력 보면서 좀 네. 아는 척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정확한 이 날짜를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일이 그 29일인 친구들. 저도 늘 2월 궁금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2월 생일을 언제 29일 하나요? 어떡할 거예요? 2월 29일, 그죠? 4년에 한 번씩 생일을 챙겨 먹는 친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400초 수학에서 재미있는 달력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너무나 새롭고 좋으시죠? 다음 주에도 400초 수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수학을 통해서 듣고 싶은, 그리고 또 해결하고 싶은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